2026년 AI 트렌드 코리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유의미한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2026년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구나 얘기 나눠보시면은 여러분들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5년 결산 키워드를 4가지를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이 변동불거라고 하는 거는 변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슈카월드에서 교수들이 선정한 2025년을 설명하는 1위 사자성어가 이 변동불거라고 합니다. 유식해 보이죠? 사회의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매우 빠른데 그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다고 느끼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I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미나이 2.0이 올해 2월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타임라인을 보니까. 그리고 지브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 일이었는데 되게 옛날 일 같지 않나요? 지브리 벌써 뭐 한 몇 년 전 이야기 같죠. 이제 그게 고작 올해 있었던 일이고요. 제미나이 3.0이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던 게 이제 한 달 전의 일인데 맞아요. 7월인가 8월 정도에 이제 GPT-5 나온다고 해서 뭐 다 이제 사실상의 AGI다 뭐 이랬었는데 또 막상 쓰니까 또 사람들이 또 실망을 했던 이 모든 이벤트들이 올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이 키워드가 우리 업계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정도 써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마누스파와 젠스파크로 나눠지는데요. 이 변동불거의 맥락에서도 굉장히 많은 AI 도구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어떤 목적과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AI 도구들로 좀 파편화되는 게 올해의 좀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가 GPT-5가 되면서 천하통일을 이뤄가지고 이제 삼국지 끝나고 진나라로 통일될 줄 알았는데 삼국시대가 뭐예요? 이제 거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경향성을 보면은 좀 이게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어떤 아카데믹한 거는 여전히 챗GPT가 좀 강점인 것 같고요. MOA 도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것들도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이 굉장히 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AI 도구들은 이미 너무 스포츠카처럼 성능이 파워풀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못 써서 그런 거지 수준이 되게 높은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도구를 쓰든지 크게 모델 때문에 서비스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 차이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돈 주는 거 아니면 그냥 내가 우연히 구독했던 거 하나 잡고 써보시면은 분명히 거기서 배움이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생태계가 좀 정리가 되면은 유튜버들이 이제 호들갑 떨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알려줄 테니까요. 그때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변동불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올해 그 AI 도구들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 수준의 어떤 결과물들이 비로소 좀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의 좀 주요한 어떤 화두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정도에 강의를 나갔어도 아직도 그 챗GPT를 좀 의심하시거나 챗GPT는 아직 업무에 쓰기는 이르다. 이런 게 좀 중론이었고 좀 잘 쓰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내가 참고 정도는 되지만 얘한테 어떤 일을 온전히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아마 우리 댓글도 아직 뭐 덴스파크 마누스 PPT 만들어 봤는데 마땅치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저는 올해 얘네들이 어떤 임계점을 좀 돌파했다고 느껴졌습니다. LLM도 전 GPT 5.2 된 다음에 정말 저는 놀랍다고 생각했던 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나노바나나도 약간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코딩 에이전트도 요즘 결과만 보는 입장에서는 꽤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가지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거의 싱글턴에 거의 한 번에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AI가 어떤 인간의 업무 능력에 준하는 그 어떤 역치를 넘어갔구나. 이제 비로소 AI를 사람들이 안 쓰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게 저는 올해의 좀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맞는 말이어서 할 말 없으시죠? 네. 사람들도 이제 이 도구에 적응하면서 비로소 뭔가 어떻게 해야지 인간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꽤 많이 그 사회적인 배경 지식으로 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2025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AGI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 수준의 결과물을 주니까요. 이게 이제 모든 프롬프트에 있어서 다 나오지 않고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AGI라고 안 느끼지만 저는 일정 부분 AGI가 이미 왔다고 좀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되게 AGI 정의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경이다. 뭐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토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기능들이 에이전틱하게 추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고요. 꼭 얘기가 돼야 될 키워드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뭔지에 대해서 최근에 그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 그 중세 시대부터 사람이 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복잡한 일을 대행해주는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에이전트였대요. 그래서 에이전시라고 예, 하더라고. 에이전시라고 하고 가면 무도회 같은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쩡얼쩡 거리잖아요. 그 왕정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누가 키맨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그 왕에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탐색하는 왕정의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역할로 가면을 하고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인이 된 건데 AI 시대에도 워낙 그 인터넷에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싶고 워낙 다양한 앱들로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AI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니즈로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AI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2025년에 본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AI 에이전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요. 첫 번째는 자율적인 목표 달성. 목표를 부여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도구도 쓰고 여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요. LLM은 좀 복잡한 거 시키면은 그냥 이상한 답변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100페이지 PDF 던져주고 번역하라고 하면은 일부만 번역하고 틱 이렇게 해버리는데 AI 에이전트 도구한테 맡기면은 더 오래 작업은 하지만 결과는 거의 완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AI 에이전트의 특징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거, 실제로 사람처럼 액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챗GPT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에이전트 모드가 나오는데 네. 걔한테 눌러서 시켜봐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좀 신통치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젠스파크, 마누스, 뭐 스카이워크 같은 에이전트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여러 어떤 특수 목적의 에이전트들의 묶음이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Mixture of Agent라고 해서 MOA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Mixture of Agent 이렇게 예, 발음해야 예, 되는군요. 예, Mixture 아하. of Agents 그래가지고 아. 이제 MOA라 부르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PPT 만들기나 뭐 엑셀 작업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직장인들 글로벌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특정 태스크에서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만 아직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태동을 했고 모든 걸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뭐 PPT 만들기, 뭐 시트 만들기, 뭐 특정 웹페이지 만들기, 뭐 어떤 문서 서식 만들기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거의 인간에 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잘하는 에이전트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에이전트의 원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는 다들 이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한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이제 약간 에이전트의 에이전트죠. 약간 에이전트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에이전트인데 아마 점점 우리의 역할은 조금씩 없어질 것 같고 네.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저나 뭐 자동님이 하시는 것까지 커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지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는 걸로. 맞아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을 잘 부리는 역할이 저희 어떤 크리에이터들이나 강사들이나 뭐 외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네 번째 건 좀 제가 끼워 넣은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인간이 AI한테 시키는 걸 프롬프트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킬지도 AI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다 해서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메타 프롬프트를 이 하나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만 좁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지도 다 AI한테 물어보면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내가 이게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고 AI한테 야 이거 뭐야? 물어보고 그럼 얘가 쭉 알려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뭐 스왓 분석이 있고 뽀피가 있고 뭐 이렇게 얘가 알려주면은 아 그럼 네 말대로 한번 분석해보자. 저는 그래서 거의 AI한테 이제 재롱을 시키죠.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 그거 좋네. 그럼 그걸로 한번 해봐. 근데 이거 좀 아쉽네. 더 길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AI의 이제 재롱을 보는 거죠. AI가 스스로 컨텍스트를 만들어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접근 방법,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 메타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것을 좀 총칭해서 이 메타 프롬프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해봤는데 한 단계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예. 네,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AI 잘 쓰는 거의 핵심이 저는 메타 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가 AI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롬프트도 저는 요즘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거의 AI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도 어떻게 쓸지도 AI한테 부탁을 하고 GPTS나 스킬 같이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롬프트 자산을 만드는 것도 다 AI한테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프롬프트 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서브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에서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것도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프롬프트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고 AI한테 어떻게 지침을 줘야 되는지를 대부분 AI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 번의 프롬프트에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와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컨텍스트를 쌓는 과정에서도 AI에게 많이 물어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지, 어떤 걸 벤치마킹 할지 같은 것들을 인간으로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되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AI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지가 한번 발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AI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 메타적인 접근법이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했고 이것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 하세요.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하세요. 그러면은 왜 그걸 내가 인간으로서 혼자 막 소괄이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나 지금 뭐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줘. 맞아. 이런 것도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는 거죠. 훈련된 사람일지조차도 파트너가 있는데 혼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이버 포뮬러 아스라다 운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아스라다랑 상의하면서 해야지. 아스라다 꺼져. 나 혼자 운전할 거야. 너는 그냥 입 닥치고 내 가이드만 받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AI와 함께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결하는 접근 방법 네. 이게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쓸 때 도구를 쓸 때 뭔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이 일방적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AI도 약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양방향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넘어가시죠. 네, 마지막에 이제 2026년 전망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뭐 2025년 다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네.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죠? 이거는 이제 예측은 절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대표님이 어떤 마인드로 살고 계신지 저도 이제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털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전망 이 세 가지 준비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꼭 1번을 먼저 하고 싶거든요. 1번이 핵심이어가지고요. 네. 2026년은 Augmentation to Automation, 증강에서 자동화로 라고 좀 첫 번째 키워드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든 썼던 표현들은요, 사실 제가 처음 쓴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이 표현도 이제 그 세바시를 보고 거기서 본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그 기업 강의를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I와 함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AI한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 느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그대로 사실 내가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과정에서 그냥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AI와 체크하면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다. 그래가지고 사실 일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AI가 참견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 메인으로 쓰시는 건 LLM일 거고 이 LLM을 쓴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 어그멘테이션 된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이제 사람들이 AI 도구를 써가지고 되게 많은 지식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업무하는데 되게 좋은 참고자 가이드와 함께 일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2025년에 현재의 AI 활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2026년에는 아예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그냥 내 일을 도와주는 거 말고 그냥 아예 떼주고 싶다. 나 이거는 AI한테 다 맡기고 나는 정말 가끔 체크만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아예 위임해버리고 싶다. 이런 니즈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나 되게 도움이 됐는데 여기서 더 도움되고 싶어. 아예 그냥 없어지고 싶어. 맞는 발전 방향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도구들이 거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히 자동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는 자동화 해가지고 아마 AI한테 떼주는 일의 영역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은 정말 뭔가 일하는 방식이나 우리 조직의 어떤 문제 해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조직의 일을 자동화해주는 쪽으로 내가 더 연구하고 그쪽으로 컨텐츠 안 만들면은 나 이제 죽는다. 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오토메이션 쪽으로 매진을 하는 2026년이
되려고 하는데요. 검색의 도구가 아니고 인간 능력의 증강의 도구로 쓴 것도 대단하신데 아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동화 쪽으로 트렌드가 갈 거고 결국 AI를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은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사실 같은 얘기의 오토메이션의 어떤 그 세분화된 내용인데요. 어떤 특정 태스크에 한정해서만 업무를 수행해줬고 이것이 아주 개인화되거나 각 기업별로 맞춤화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 그냥 AI 도구 나 필요해. 뭐든지 AI 도구 나 한번 써볼래.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뭐가 나는데 뭐 어떤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런 챌린지를 하시는 게 저도 느껴지고요. 아주 맞춤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방향, 내가 직접 만드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맞춤화 에이전트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그게 코딩 에이전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조드릴 때도 LLM과 함께 코딩 에이전트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아니면은 엔티그래비티나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쓰셔가지고 거기서 다 그 스킬이나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결국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기를 요구받을 거고 그게 이제 자동화된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개인 단위에서도 기업 단위에서도 맞춤화된 에이전트가 2026년에는 실제로 가시화될 겁니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회사들도 나올 거고 자연스럽게 맞춤형 에이전트로 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코드 기반의 자동화든 AI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든 자동화라고 하는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춤형 에이전트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겠지만 기술이 준비되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걸 잘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코딩 에이전트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조금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코딩 에이전트를 현 시점에서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데 요즘 이제 AI가 하나 업무를 처리해 주는 데서 짧게는 3분, 길게는 막 30분씩도 해주니까요. 이제 이 인간이 점점 감독자, 슈퍼바이저의 역할로 가게 되면은 AI의 결과물을 하나만 봐서는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챗GPT도 되게 여러 창 띄워놓고 동시에 같은 프롬프트를 실행해 본다든지 아니면 코딩 에이전트들도 세 창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같이 개발하는 게 조금 더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병렬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여러 업무를 저글링 해야 되는 그 컨텍스트 스위칭 자체가 되게 뇌에 과부하를 주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마인드를 잡는 게 내년에 되게 또 중요한 저 개인적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네. 새해가 오니까요. 여러분 모두 새 결심으로 이 병렬화 시대에 잘 적응하시길 바라고요.